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1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출석 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시된 걸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이르면 오늘 두 번째 소환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계엄 당시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 곽종근 특정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첫 재판관 전원회의를 열고 주심 배정 등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80일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탄핵 심리에서는 비상계엄의 위헌성 여부가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힙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전원 사퇴한 가운데 한 대표가 당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힐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조사 대상에 오르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검찰은 빠르면 오늘 다시 한번 소환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제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로 공문을 보냈고 등기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되지 않아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한 건 지난 11일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8일 만입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발송한 출석 요구서에는 형법 87조 1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2차 소환 일자를 통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윤 대통령이 곧바로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네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피의자가 소환 통보에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 신병 확보가 관행이지만 윤 대통령이 여전히 경호 대상이어서 검찰은 수사 방식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한편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깊게 관여한 계엄군 수뇌부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이미 구속했고 육군참모총장, 특수전 사령관, 수도방위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요. 군 지휘부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혁재 기자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인물은 모두 5명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이미 구속됐고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계엄군 핵심 지휘부가 구속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특히 박 총장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계엄사령부 편성을 준비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벽 3시에 버스에 타고 육군 부장들 서울로 향했죠? 예, 출발했습니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특전사 예하부대를 투입했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국회에 소방사 병력을 투입한 이 사령관은 국회의원 체포조 운영과 구금장소 검토와 관련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계엄군 핵심 지휘부들에 대한 신병이 확보되면 검찰 수사는 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주도 세력이 의도적으로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려 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계엄 주도 세력이 북한과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려 했는지 들여다보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특수부는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합동참모본부에 한 적이 있는지 캐물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전부터 김 전 장관이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합참은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주도하는 원점 타격과 관련한 전술 토의가 최근 합참에서 이뤄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오늘 오전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지만 변호인은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불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 검사들을 고소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때 1,500명이 넘는 군인들이 동원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군 수뇌부가 사전에 계엄을 준비했다는 정황이 엿보이는 결과인데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재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경찰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에 동원된 군인이 1,5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장교와 부사관뿐만 아니라 일반 사병까지 포함된 숫자인데 추가 수사에 따라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등 현역 군인 43명을 조사한 가운데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명령불령 시에는 항명죄가 된다는 말씀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내란 중요 임무 행사 혐의로 구속한 경찰은 국회 통제 경위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찰청 경비국과 서울경찰청 경비과 직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체포영장 신청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늘 서울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조 전 대표는 이제 잠시 멈춘다. 건강을 챙기고 깊은 성찰을 한 후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 등을 촉구하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 행동이 오늘부터 매일 저녁 7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촛불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은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무효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자세한 정치권 소식 이어갑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 국정안정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를 방문해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화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는데요. 이 소식은 장가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바로 이튿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발빠른 국정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그 방안으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협력기구를 꾸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정부나 국민의힘에 앞서 수습 방안을 제시하며 현 사태의 주도권을 쥐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기관은 국회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정 운영 책임이 국회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대통령 탄핵으로 여당도 야당도 사라졌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과 국가에 반역했다고 생각합니다. 반역 세력에 대한, 내란 세력에 대한 책임, 문책, 단죄를 그걸 막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 대표 제안에 호응하듯 국회의장을 찾아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 상황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이 제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믿고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한덕수 대행은 국회 방문이 자신이 국회의장에 요청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정국 수습을 위한 국회와 정부 협의체 간 실무 협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이 대표 제안으로 여당까지 참여한 국정안정협의체가 구성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정부 여당을 향해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많은 탄핵을 하면 국정에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탄핵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권한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마치 한덕수 대행 길들이기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정태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가담 혐의로 그동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탄핵 소추안 발의 여부에 대해서는 또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국정 공백을 야기했다는 역풍을 우려해 머뭇거리는 분위기였는데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약간의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탄핵 가결 직후 한 대행과 통화를 통해 중립적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해달라는 말씀도 드렸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부와 직접 소통하는 수권 정당의 면모를 강조한 건데 이 대표는 권한대행의 한계도 분명하게 설정했습니다. 농업사법 등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권한대행의 권한 받기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이고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을 둘러싼 특검에 대해 법과 상식에 따라 당연한 건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전국의 주도권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간 상황인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국 운영과 안정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대권주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 난동범으로 규정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이 대표의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습니다. 이 내용은 최돈희 기자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대한민국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를 조속히 매듭 지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대여 공세보다 전국 안정에 방점을 찍은 건데 사실상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여권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는 한층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를 인질 삼은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난동범이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선택할 만큼 국민들이 어리석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주자들도 화력을 보탰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탄핵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가 지연될 이유가 없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재판의 신속 판결을 외쳐야 한다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습니다. 김웅전 의원도 이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는 대국민 협박이며 이재명 국보위로 전락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한 탄원서를 오늘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란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국민의힘은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동훈 책임론이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는 붕괴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친윤계에선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는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오늘 직접 자신의 거취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정태진 기자입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장동혁, 김재원 등 최고위원 5명이 동반 사퇴 의사를 밝히며 한동훈 지도부는 붕괴됐습니다. 당헌 제96조 1항은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이상의 사퇴 시 비상대책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일단 대표직을 끝까지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내에서는 한동훈 책임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가결 당일 여당 의원 93명 가운데 73명이 한 대표 사퇴 안건에 찬성하며 당 지도부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중진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의 등장이 불행의 시작이었다고 피력했고 한 중진 의원은 MBN에 대권을 꿈꾸는 한 대표가 명예롭게 퇴진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친한계는 내란죄 수괴로 입건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한 게 잘못이냐며 범죄자들이 경찰에게 책임을 돌리는 꼴이라 맞받았습니다. 당헌 제96조 4항에 따르면 비대위원장은 당대표가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친한계는 한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친윤계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이 되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깊이 숙고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친윤계를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반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거취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힙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거취를 밝힐 예정인데요. 사실상 사퇴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입니다. 저희 MBN 취재 결과 친한동훈계로 꼽히는 일부 의원들조차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는 게 맞단 사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차라리 이선 후퇴를 통해서 기회를 엿봐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퇴 요구를 일축했던 한동훈 대표는 탄핵 가결은 불가피했다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상황을 정상으로 빨리 되돌리기 위해서는 탄핵의 가결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일을 다 한 것이다. 친한계 최고위원들은 표면적으로 대통령 탄핵 가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MBN과 통화에서 이번 탄핵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당론으로 부결이 정해졌는데도 막지 못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친한계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결과적으로 벼랑 끝에 선 한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사퇴 여부를 포함한 거취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한 친한계 인사는 MBN에 당대표가 홀로 남아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게 대표 이미지에 도움도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대위원장 임명권은 한 대표에 있다는 친한계 인사의 발언 후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득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다른 친한계 의원은 당 지도부가 깨졌는데 이선으로 물러나 직언하며 대권을 준비하는 게 맞다고 전했습니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당을 이끌게 됩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오늘 뉴스 돋보기에선 자세한 정치권 소식 국회팀 표선우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표 기자, 일단 저희가 앞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여당은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 발언은 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일단 안 그래도 그동안 여당에서는 이 거대 의석수를 가진 야당이 입법 폭주를 한다는 불만이 좀 많이 제기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당이 사라졌다는 이 대표 말, 전국 수습의 주도권이 야권에 있다는 뜻으로도 읽히는데요. 이 대표는 이와 함께 야당도 없다면서 여야 정의 초당적으로 국정안정협의체를 만들자고 요구했습니다. 네, 이제 뭐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바로 반발이 나왔었죠.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바로 발끈했습니다. 이 국정 운영의 책임은 여전히 여당에 있다면서 사실상 이 대표의 제안을 거절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입니다.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야당도 이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제안한 협의체 대신 당정 협의를 통해 끝까지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또 민주당은 이 정권을 어떻게 붕괴할지에만 관심이 있고 탄핵 소추안 가결 후엔 마치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곧바로 여전히 우리가 여당이라는 소리를 하다니 후안무치하다면서 조속히 이 대표 제안에 따르라고 압박했는데요. 하지만 권 원내대표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듯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났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엄중한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당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특히 당이 수습되는 즉시 고위당정 협의와 실무당정 협의가 재개됐으면 한다고 부탁했다고 하죠. 여당으로서 당정 관계는 자신들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대표 제안 사실상 패싱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금 국정 주도권을 놓고 기싸움을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 굿모닝 인벤 저희 앞에서도 전해드렸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부 상황 정리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 하잖아요. 네. 지금 사퇴로 좀 마음이 기운 상황입니까? 사실상 임박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좀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네. 이 회견을 예고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어제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당초 어제 오후쯤 한 대표가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자신의 거취에 대해 밝힐 것으로 알려졌었다가요. 한 대표 측에서 사실이 아니다, 이 기자회견을 계획한 적이 없다고 하다가 결국은 오늘 오전 10시 반 회견을 하겠다고 확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한 대표를 향한 사퇴 압박, 극에 달하고 있죠. 이 직을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왔던 것과 달리 친윤계는 물론 친한계를 포함한 최고위원 5명이 사퇴하면서 한동훈 지도부 체제는 붕괴됐고 주말 사이 분출하는 책임론에 결국은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사퇴하면 당분간 정치적 휴지기를 가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기자회견 직전까지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일정을 오늘 살펴보니까 오전에는 말씀하신 한동훈 대표 기자회견이 있고 네. 오후에는 의원총회가 열리더라고요. 여기서는 좀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될 예정입니까? 네, 일단 오늘 오후 3시에 의원총회가 예고돼 있는데요. 한 대표가 사퇴한다면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돼야 하는 만큼 차기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당원 당규에 따라서 그 다음으로 이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고요. 신속히 논의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민의힘 당원당규상 비대위원장은 당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외였던 한 대표가 당 장악력이나 또 소통 부재라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이번 비대위원장으론 새로운 인사보다는 당내 중진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큰데요. 물론 인물난도 과제지만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와 김기현 전 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까지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뼈아픈 당대표 잔혹사를 또 갖게 됐습니다. 네, 오늘 한동훈 대표 기자회견은 저희 MBN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회팀 표선우 기자였습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집회 현장이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이 해외 누리꾼들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는 시위가 끝난 후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는데요. 100만 명의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남긴 것이란 내용과 함께 거리가 정리된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또 다른 게시물에는 영화 스타워즈에서 나왔던 광선검을 집회에서 봤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앞서 많은 외신은 K-팝 응원봉을 들고 K-팝을 부르는 집회 모습을 집중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누리꾼들은 한국의 이런 시위 문화가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연예인들이 탄핵 집회에 나선 팬들을 위해 음식을 선결제하거나 응원글을 올리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씨는 팬들의 언손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길 바란다며 먹거리와 핫팩을 지원했고, 뉴진스 멤버들과 소녀시대 유리, 박찬욱 감독, 배우 송선미 씨 등도 김밥과 빵, 커피 등을 선결제하며 팬들을 지원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에는 배우 허성태, 이동욱, 가수 이승환 씨 등 각자의 소회를 밝힌 연예인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연예인들이 정치적 발언을 자제했던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네요. 어제 새벽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세워진 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에 불이 나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용산 소방서에 따르면 역 3번 출구 쪽 화환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재 발생 약 10분 만인 오전 1시 43분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화환 약 10개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는데요. 하마터면 대규모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찰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한 것에 비춰 방화 가능성과 담배꽁초 투기 가능성 등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모두의 시선은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재 재판관들이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일정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첫 회의에선 어떤 쟁점들이 논의될지 주진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탄핵 소추안, 국회의장이 사인한 정본입니다. 원본입니다. 헌법재판소로 떠나겠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시간은 지난 14일 오후 6시 15분.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왔습니다. 사건 접수 직후 재판관들은 바로 검토 작업에 들어갔고 오늘 오전 10시엔 전원이 모여서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첫 탄핵 심판 회의인 셈입니다. 회의에선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심리 일정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에서의 위헌성 여부입니다. 헌법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라는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했는지, 국회 장악 시도가 내란 행위였는지, 그 과정이 적법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만약 위반 사실이 분명하다면 헌법상 직책 수행 의무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해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 탄핵 심리는 180일 안에 마무리돼야 하지만 일부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에 만료되는 만큼 그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또 이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엔 헌법재판소에서 총 17번의 변론이 열려 탄핵안 가결부터 결론까지 92일이 걸렸습니다. 이번 재판의 시간표는 어떻게 나올지 이기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탄핵 심판 심리는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 구두 변론으로 이루어집니다. 변론이 시작되기 전 헌법재판소는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답변서 등 관련 자료를 받습니다. 쟁점과 증인, 증거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7차례의 변론이 열려 탄핵안 가결부터 헌재 결론까지 64일이 걸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17번에 92일이 소요됐습니다. 탄핵 사유가 많고 복잡했기 때문이었는데 헌재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일주일에 2-3차례 변론을 열었습니다. 헌재는 이번 탄핵 심판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간은 박 전 대통령 때보다 짧을 거란 의견이 나옵니다. 쟁점이 단일합니다. 이제 위헌적인 계엄 선포 행위와 내란 범죄 행위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14개나 됐지만 다만 윤 대통령은 변론에 불출석한 두 전직 대통령과 달리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까지 제기돼
신속한 결론을 속단하긴 어렵습니다. 탄핵 심판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과 재판관 성향 등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진보와 보수단체들은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모두 헌법재판소를 향해 빨리 결론을 내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원하는 방향은 달랐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윤석열이 즉각 체포하라! 수백 명의 시민들이 깃발과 손팻말을 흔들며 차도 위를 깔고 앉았습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튿날인 어제도 정권 퇴진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지만 아직 헌법재판소가 남아있다며 안심하기 이르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계속해서 여의도로 이제 집회를 나갔고요. 이제 어제 탄핵이 이제 가결이 돼서 이제는 이제 헌재에서 꼭 인용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울시청 앞에서 모인 이들은 헌법재판소에서 300여 미터 떨어진 안국역까지 행진하며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집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수천 명의 집회 참가자 사이에서는 여전히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좀처럼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이들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심리에 착수해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탄핵 무효를 외칩니다. 비밀번호가 1, 2, 3, 4, 5번이 됩니까? 민주당에서나 국힘당에서나 분명히 이걸 밝혀야 됩니다. 양진영 모두 헌재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예고하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과거 집회의 상징이 촛불이었다면 이번 탄핵 집회에선 아이돌 가수 응원봉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또 친근한 K-팝이 집회 현장에서 흘러나왔는데요. 콘서트 현장이 아닌 집회 현장에서 나타난 K-팝의 위력에 해외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거북이의 노래 빙고와 소녀시대의 노래 다시 만난 세계는 집회 현장에 염원을 담아 다 같이 부르는 이른바 떼창곡이 됐습니다. 반복적인 노랫말이 있는 최신곡 역시 구호가 필요한 집회 참가자들의 애창곡입니다. 민중가요 대신 K-팝이 등장한 신선한 집회 현장에 외국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치권이나 노동계가 주도한 기존의 집회와 달리 콘서트에서 쓰는 응원봉을 챙겨온 젊은 여성 등이 주축이 된 집회의 모습을 외신은 일제히 축제와 같은 현장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Outside the grounds of the National Assembly, where a huge crowd of demonstrators had gathered in support of impeachment, it turned into a giant, freezing cold dance party. 집회 참석자들을 위해 따뜻한 음료를 미리 결제에 기부하는 이른바 선결제 릴레이와 쓰레기 줍기 문화도 세계가 주목한 진풍경이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계엄이 군사 독재의 어두운 역사를 떠올리게 했지만 국민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고 전했으며 여타 주요 매체들도 흥겨운 정치가 있었지만 집회는 결코 가볍지 않았고 사고가 없도록 모두 노력했다며 차세대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지도부가 붕괴되고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여권의 차기 대권 구도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동훈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정도가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데요.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차기 대권 주자의 가장 큰 과제로 꼽힙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탄핵 정국에서 당내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한 국민의힘은 차기 대권 주자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여권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전히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지만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전후 입지가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그런 얘기할 계제는 전혀 아닌 것 같네요. 당내 의원들이 당론에 반해 탄핵 찬성을 주장한 한 대표를 보수 여권 대권주자로 인정할지, 특히 보수 지지층이 계속해서 전폭적인 힘을 실어줄지가 관건입니다. 한 대표의 당내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권 도전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막판에 탄핵 찬성으로 선회한 오 시장은 사회 경제적 안정을 위해 헌재의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전국 안정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반면 끝까지 탄핵 반대를 주장한 홍 시장은 소원대로 탄핵 소추되었으니 그만 사라지라고 한 대표를 겨냥하며 일찌감치 보수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탄핵 전국을 뚫고 나가기엔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윤 정부에 대해 꾸준히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오며 탄핵 1차 표결 때부터 소신투표를 보여준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범보수로 확장하면 이미 대선 출마 검토를 시사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합종 연행의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야권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의 다른 거물급 정치인들도 이제 슬슬 기지개를 켜는 모습인데요. 이른바 비명계 야권 잠룡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예의주시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강용호 기자입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진행된 그제 민주당 잠룡들은 앞다퉈 집회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여의도에서 힘을 보탰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해서는 오늘 반드시 국회가 윤석열을 탄핵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경제를 빠른 시간 내에 회복시키는데 온 국민이 힘을 함께 모아야겠습니다. 탄핵안 가결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야권의 비명계 잠룡 행보도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섣불리 대선 행보에 나서기보단 국정수습에 일조하며 향후 전국을 살필 전망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 측 관계자는 MBN 통화에서 탄핵 이후 우리 사회의 갈등이 더 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오전 전국 수습을 위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고, 김경수 전 지사는 이재명 대표 회견에 앞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계엄 해제와 탄핵안 표결을 이끈 우원식 국회의장도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 의장은 최근 진행된 한 여론조사에서 현 정국에서 신뢰 있는 정치인으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를 앞선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단단히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뚝 떨어졌고 이번 주 중반쯤엔 체감온도가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매서운 겨울 한파가 한반도를 덮칠 전망인데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추위가 깊어가고 있습니다. 날씨 소식은 안병수 기자입니다. 영하권 날씨를 뚫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 방한 마스크와 뒤집어 쓴 외투 모자, 벌겋게 상기된 얼굴에서 적지 않은 추위가 느껴집니다. 오늘 출근길은 더 쌀쌀할 전망입니다. 전국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2에서 10도로 예보됐습니다. 차가운 북쪽 대륙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돼 바람이 세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1에서 3도까지 더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오후부터는 서해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1에서 5cm 안팎의 눈이 이틀 동안 쌓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이번 주 수요일쯤 강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이후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기온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눈이 어는 곳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교통 안전과 함께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빨간 수영복만을 입은 벌거벗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뜁니다. 부다페스트와 코소보 두 나라에서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자선 행사를 펼쳤는데요. 산타가 등장하는 자선 행사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들이 산타 옷을 입고 달립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달리기 행사입니다. 산타 복장 차림의 참가자들은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리면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릅니다. 이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이 낸 참가비는 희귀병을 앓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위해 쓰이게 될 예정이라는데요. 이웃사랑이 추위도 녹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근 국가죠. 코소보라는 나라의 수도 프리슈티나에서도 자선 활동을 위한 산타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코소보에서 열리는 산타클로스 마라톤 대회는 이제 12월에 가장 큰 자선 행사 중 하나라는데요. 추운 겨울 스스로 즐기기도 하면서 이웃들과 온기를 나누는 이색적인 모습입니다. 한국에선 아직 낯설지만 체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여기 세계 체스 챔피언 대회가 열렸는데요. 최연소 우승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계 최연소 체스 챔피언이 탄생했습니다. 18살 인도인 구케시가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토너먼트 대회에서 중국 선수를 제치고 최연소 무패 세계 체스 챔피언이 됐는데요. 구케시는 IQ가 190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슈퍼컴퓨터와의 대국으로 유명해진 전 최연소 체스 챔피언 게리 카스파로프보다 무려 4살이나 어립니다. 구케시는 인생에서 이런 순간을 살 기회를 얻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제가 그중 한 명이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히면서 기쁨을 만끽했다네요. 올해 세계 다트 챔피언십이 열리는 장소인 영국의 알렉산드라 팰리스에 영국 왕세자 윌리엄이 나타났다는데요. 전하고픈 메시지가 있어서라는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영국 왕세자 윌리엄이 다트를 던집니다. 함께 다트를 던지는 사람은 바로 배우 한나 웨딩햄입니다. 윌리엄 왕세자가 제정한 국제환경상 어스샷을 알리기 위해 개최한 행사인데요. 어스샷 첫 시상식이 열린 장소에서 두 사람은 다트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윌리엄은 기후변화 방지 등 환경 분야에서 획기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사람들에게 국제환경상 어스샷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삼성전자가 구글, 퀄컴과 손잡고 확장현실 헤드셋을 내년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내에도 출시된 애플 비전 프로 등과 본격적인 경쟁에 나설 전망입니다. 정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안 거실에서 유튜브 영상을 재생했을 뿐인데 해외에 있는 문화재 안으로 이동을 한 듯 생생합니다.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신발을 발견해 검색하면 눈앞에서 360도 돌려보며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확장현실, XR 헤드셋이 구현한 건데 삼성전자가 구글, 퀄컴과 손잡고 안드로이드 XR 플랫폼과 이를 탑재한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을 내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초 3사가 함께 XR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고 발표한 지 약 2년 만입니다. Software and UX to hardware, cross-functional partners across both companies have worked seamlessly around the clock as one team to build a powerful XR platform. 구글의 AI 제미나이와 대화하듯 사용자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헤드셋과 함께 안경 형태 기기도 출시될 예정인데 앞서 나온 헤드셋들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무거운 무게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애플, 메타와의 경쟁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애플은 올해 초 혼합현실 기기 비전 프로를 출시했고 메타도 퀘스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의 XR 헤드셋이 600g에 달하는 애플 비전 프로 대비해 가볍고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전 프로는 국내에서 499만 원부터 판매되고 있는데 블룸버그는 가격도 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가 러시아 크루스크에서 전사한 걸로 추정되는 북한군 수십 명의 영상과 사진이 공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쿠르스크에서 상당수의 북한군을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는 날이 갈수록 더 추워지겠습니다. 추위 대비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2.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고요. 내일 밤 사이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모레 아침에는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는 영하 10도를 밑돌겠습니다. 오늘도 추위 속에 눈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늦은 오후에 중부 서해안부터 시작돼 밤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호남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1에서 5cm가 되겠고요. 추위 속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하늘빛이 흐려지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한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9.3도, 안동은 영하 6.2도로 어제 아침보다 춥습니다. 한낮에도 서울과 춘천은 4도 선에 그치겠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모레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